네, 2차 전지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네. 정확하게 그럼 1차 전지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3차 전지도 있어요? 3차는 없고요. 그 1차와 네. 2차 나누는 기준은 네. 이제 충전이 가능하냐, 재사용이 가능하냐에 봅니다. 충전되면은 2차고 네. 한번 쓰고 버리면 1차 전지죠. 그냥 버리면 네. 1차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네. 뭐 건전지나 음. 이런 것들이 이제 네. 일반적인 1차 전지고요. 제일 많이 쓰는 2차 전지는 이제 당연히 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배터리. 네. 그게 이제 2차 전지죠. 그럼 옛날에 그 껌전지 기억하세요? 네. 뭐 많이 쓰죠. 네. 요즘도. 요즘도 껌전지 써요? 파나소닉 거? 껌전지요? 네. 그게 이제 2차 전지의 2차 전지잖아요. 시초죠. 네, 맞아요. 그게 파나소닉, 소니 네. 이런 업체들이 이제 초기에 시장을 CD 플레이어에 키울 수 들어갔던 있었던, 거, 맞습니다. 얇은 거. 맞습니다. 네. 그게 그게 이제 껌전지. 오랜만에 네. 그러니까 그게 맞아요. 그게 그 실제 이제 일본 업체들이 뭐 소니도 마찬가지. 소니가 네. 이제 처음에 이 리튬이온 전지 2차 전지를 상용화 시킨 업체인데요. 네. 이 캠코더 시장 보고 처음에 상용화를 시켰죠. 이거 캠코더에 꼽는 거 큰 거. 네. 근데 지금 그럼 소니랑 파나소닉 이런 데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2차 전지 업체인가요? 그렇죠. 그게 일단 파나소닉은 네. 이 테슬라 배터리를 독점 공급해왔던 업체일 정도로 이제 굉장히 탑 티어가 됐고요. 네네. 이 90년대에 파나소닉이랑 소니가 이 네. 리튬이온 전지 시장 초기에 플레이어로서 성장을 할 때 전략이 달랐어요. 파나소닉은 이제 이런 뭐 전기차나 스마트폰, 기타 이제 시장을 보고 배터리가 커질 거라고 보고 투자를 했고요. 네. 소니는 방금 말씀드린 캠코더 혹은 CD 플레이어 자체적인 이런 이제 포터블 기기에만 이제 국한된 배터리 시장에 집중을 하겠다라고 해서 배터리 사업부를 키우진 않았죠. 하나의 카메라의 부품. 맞습니다. 그렇게만 한 거네요. 네. 별도로 한 게 아니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국 배터리 산업이랑도 연결이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소니 안에 있던 엔지니어들은 네. 좀 불만이 있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넘어왔던 분들이 뭐 국내 SDI나 LG화학으로도 많이 들어가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삼성도 카메라 사업부가 따로 있었는데 이제 카메라가 그냥 하나 부품하는 팀 역할이 된 거고 네. 그런 것처럼 소니는 애초에 이 배터리를 분사하거나 뭐 키우거나 이럴 생각이 그렇죠. 없고 카메라 사업부의 어떤 한 연구팀이나 뭐 이렇게 됐었나 보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이런 캠코더 그리고 뭐 TV 리모컨에 들어가는 배터리 이 시장도 계속 있으니까 이런 이제 배터리 시장을 키울 거냐 아니면 네. 우리 사업부의 한 가지 부품 사업부로 그냥 유지를 시킬 거냐 그런 네. 이제 의사결정을 해야 됐던 시기가 90년대 일본 업체들의 시기였죠. 포터블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큰 가전은 어차피 콘센트 꽂을 거고. 그렇죠. 포터블. 결국 포터블 기기인데 포터블이 자동차가 포터블이라는 생각을 안 한 거네요. 그렇죠. 물론 그때 당시에도 네. 전기차에 대한 담론은 있었어요. 중장기적으로 이제 전동화에 대한. 네. 근데 이제 사실 시기를 특정하기가 어려웠죠. 뭐 90년대에는. 네. 사실 전기차에게는 90년대도 있었고 2000년대도 있었고 2010년대에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전기차 침투율 3%인 시기니까요. 30년 전에 그거를 예단하기는 어려웠겠죠. 아직도 3%밖에 안 돼요, 전기차가. 작년에 3%를 넘어서서 이제 아마 4몇 % 정도 됩니다. 엄청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체감적으로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워낙 이슈화가 되니까요. 뭐 네. 테슬라도 뉴스의 뭐 정말 중심에 있고 네. 뭐 배터리 업체들에 대한 기대가 워낙 크니까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우리나라는 2%밖에 안 되고요. 우리나라는 신차 판매 중에. 네. 그나마 이제 유럽이 제일 많이 팔리는데 이제 10%를 좀 넘어서기 시작을 했고 미국도 3% 내외입니다. 그러면 지금 앞으로도 이 배터리 쪽이 네. 저는 근데 궁금한 게 파나소닉이 그럼 그렇게 쟁쟁한 회사가 있는데 우리나라 회사가 그럼 파나소닉이랑 비교를 하면 잘하는 편인가요? 못하는 편인가요? 그러니까 요게 그 201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 내에서 점유율은 파나소닉이 압도적으로 1위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불과 한 2010년대 후반 한 뭐 18년 정도까지만 해도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30% 이상을 테슬라가 혼자 가져갔었고 그 테슬라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파나소닉이 독점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이제 파나소닉이 압도적으로 1위였죠. 그러다가 이제 한 최근 3년 사이에 이게 이제 빠르게 바뀐 거예요. 왜냐면 일단 두 가지인데 하나는 테슬라만
테슬라가 사실상 주도하던 전기차 시장에서 네. 이제 최근에 뭐 폭스바겐, 현대차 같은 업체들의 이 전기차 신차 출시가 시작이 된 게 최근 한 3년여간이고요. 네. 거기에는 파나소닉이 대응을 안 합니다. 거기에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LG 화학이죠. 그리고 이제 삼성 SDI 같은 이제 국내 업체들이 대응을 하기 때문에 네. 요 테슬라가 아닌 전통 완성차 업체들, 이제 클래식 OEM들이 전기차 신차 출시를 하는 과정에서 네. 이제 파나소닉 대비해서 후발 주자였던 한국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이 빠르게 올라와서요. 작년 기준으로 보면 파나소닉 시장 점유율이 한 19% 정도 되고요. 여전히 엄청 크네요. 네, 여전히 3위 업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작년에 1, 2위였던 LG하고 CATL이 각각 한 25% 정도 점유율이었어요. LG가 1위예요? LG가 1위까지 빠르게 작년 1년 사이에 올라왔죠. LG가 1위예요? 네, LG가 1위입니다. 전 세계 1위예요? 전 세계 전기차용 배터리 판매량 1위죠. 작년으로 이제 월별로 조금 다르긴 한데요. 네. CATL하고 거의 CATL은 소수점짜리로. 뭐예요? CATL은? CATL은 원래 그 ATL이라고 해서 네. 그 스마트폰 배터리 만들던 중국 배터리 회사가 있는데요. 이건 중국 거구나. 네. 근데 이제 그 앞에 이제 컨템퍼러리를 붙여서 CATL이라고 이제 ATL의 자회사인 전기차용 네. 중대형 전지 전문적으로 만드는 배터리 회사입니다. 중국 회사랑 그 LG 에너지 네. 솔루션이랑 1, 2위가 왔다 갔다 하고 네네. 파나소닉이 3등이 됐다고. 예, 그렇죠. 그럼 이게 지금은 이 시장 규모가 한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금액 기준으로 네. 대략 한 20조 정도라고 추산이 돼요. 지금 이제 워낙 이 천장이 계속 높아지고 있으니까 정확한 금액은 좀 변수는 있는데요. 네. 그 정도 시장이라고 보고 지금 이제 막 최근에 뉴스들 보시면 뭐 나중에 뭐 메모리 반도체 시장만큼 커진다 배터리가 아마 이런 얘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이제 그렇게 될 수 있을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지금 한 20조 정도 시장이고 한 2025년쯤에 네. 예를 들어서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중에 지금 방금 작년에 한 3%에서 네, 4% 네. 된다고 했잖아요. 네. 지금 이제 시장의 눈높이는 한 10% 초중반 정도까지 높아진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금액 기준으로 배터리 시장이 대략 한 60조에서 70조 정도 된다. 60조에서?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전기차가 계속 늘어날수록 네. 이거 배터리 시장도 계속 커지겠네요. 그렇죠. 내연기관차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느낌이고 전기차가 크롬 느낌이에요. 그래서 네. 여전히 익스플로러 쓰는 많이 분들도 쓰죠. 있고 어른들은 그 네. 쓰지만 네. 익스플로러 업데이트는 이제 안 하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렇죠. 그냥 끝났어요. 걔는 버렸어요. 맞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쓰고 있는데 결국 이렇게 바뀔 것 같은 네. 느낌? 네. 그러면 LG 화학은 네. 테슬라가 거의 다 점유하고 있는데 뭐 어디다 팔아가지고 1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보면 네. 전기차 시장 내에서 네. 테슬라 15%, 폭스바겐 한 10% 초반 되거든요. 그러니까 격차가 많이 줄었어요. 폭스바겐 전기차 엄청 많이 팔리잖아요. 많이 팔았습니다. 작년에 폭스바겐이 거의 3배 정도 증가했어요. 전기차 판매량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네. 지금 LG 그리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같은 국내 셀 메이커들이 네. 셀 메이커가 뭐예요? 이제 배터리 셀을 만드는 메이커라고 네네. 이제 그걸 이제 셀 메이커로 제가 표현하는 건데 네네. 이제 이런 이제 배터리 업체들의 출하량이 그러니까 한국 배터리 업체들의 출하량이 네. 작년에 이제 크게 급증을 할 수 있었던 게 이제 폭스바겐이 큰 역할을 해줬죠. 근데 이런 뉴스 있잖아요. 폭스바겐이 이제 그거 자기들이 만든다고 네. 그 뉴스 봤었거든요. 그러고 네네. 나서 LG화학도 주가 많이 많이 빠졌잖아요. 빠졌죠. 네. 그럼 이러면은 앞으로는 계속해서 뭐 현대자동차도 네. 그 현대자동차 배터리 사업부 만들고 폭스바겐도 폭스바겐 그렇게 하고 네. 뭐 다 자기 배터리 사업부를 네. 만드는 거 아닌가? 그렇지는 않을까요? 네. 그 질문이 지금 답니다. 그게 모든 걸 결정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일단 배터리가 엄청나게 필요할 거거든요. 지금 네. 당장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전기차 침투율이 이제 4%고 네. 이제 2025년 이후부터는 국가별로 전기차만 팔게 만드는 국가들이 이제 생긴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전기차 침투율이 10%, 30%, 50% 갈 텐데 그럼 말 그대로 배터리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필요해요. 네. 이제 그 과정에서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 입장에서는 배터리 수급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이제 걱정이 되겠죠. 네. 그리고 특히나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는 이 내재화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제조 원가 비중을 보면 굉장히 심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제 많이들 타는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는 그 부품 제조 원가에서 제일 큰 게 변속기하고 이제 엔진이거든요. 부품 제조 원가를 100이라고 보면 각각 한 10% 정도 차지해요. 합치면 한 20% 되는 거고 워낙 크다 보니 변속기든 엔진이든 다 자체 생산을 하거든요. 엔진이랑 변속기를.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자동차를 볼 때도 엔진의 능력을 가지고 세그먼트를 구분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엔진 그리고 이제 변속기는 워낙 중요하다 보니 이제 완성차 업체들은 자체 생산을 하죠. 근데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는 엔진, 변속기 다 없어지고 이제 배터리가 들어가고 이제 모터가 들어가서 그게 이제 이제 핵심 부품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인데 배터리가 이 제조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을 때는 한 30%를 넘어가고요. 한 20에서 25%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적어도. 근데 이거는 뭐 당연히 아시다시피 완성차 업체가 뭐 현대차가 그리고 폭스바겐이 그동안 배터리 회사는 아니었잖아요. 배터리에 대한 이해도는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100% 다 이제 외주를 지금 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향후에 이 제조 원가의 30%를 차지하는 부분에 대한 이 원가 경쟁력이 크게 악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 지금 엔진이랑 저게 몇 프로라고 했죠? 변속기가 각각 10%입니다. 합쳐서 20%. 이게 너무 크니까 내재화했어요. 그럼 엔진, 변속기 합친 것보다 지금 배터리가 원가가 더 크네요. 더 크죠. 최소 25%니까요. 그래서 내재화를 하려고 그러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들 입장에서는 이 자동차라고 하는 게 이 자동차라는 재화가 이제 최종적인 완성품이 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부품들이 있을 것이고 그 부품들을 싸고 좋게 잘 만들어서 이제 마진을 취해왔던 게 그동안 자동차 산업이 돈을 벌어왔던 형태였어요. 지난 100년간. 근데 이게 이제 완전히 바뀌어서 30%짜리가 한 방에 탁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만드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이 자동차라는 재화를 팔아서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냐라는 부분까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특히나 이제 이 자동차라고 하는 게 단순히 이제 최근에 전기차로 넘어가는 게 동력원의 변화, 즉 그냥 기름 넣고 가는 거에서 배터리로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그동안 이해가 잘 안 됐던 애플이 왜 자동차를 만들려고 하지? 구글이 왜 자동차를 만들려고 지금 막 얘기를 하지 마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처럼 자동차 자체가 뭔가 하나의 움직이는 스마트폰, 뭐 일종의 플랫폼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진짜 이 완성차 업체들은 뭘로 돈을 벌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이제 뭔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시기인데 그 중에서 적어도 이런 이제 C의 관점, 원가의 관점에서는 일단 배터리를 쥐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내재화 목표를 테슬라도 제시를 했고, 폭스바겐도 제시를 했어요. 그리고 조금 이제 좀 포지션이 다른 업체들이 GM 같은 경우는 자체 생산보다는 이제 LG화학이랑 JV 조인트 벤처를 맺어서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고 있고, 현대차는 외부 조달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현대차는 외부 조달을 한다. 현대차는 일단 자체 생산의 실익이 크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다만 이제 중장기적이라 하면 거의 한 2030년 정도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때까지 일부 자체 생산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일단은 이제 협업을 하겠다라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배터리가 기술이 그렇게 투자하면은 바로 딱 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일단 상황 하에서 이제 이런 신생 업체들 말 그대로 뭐 폭스바겐은 배터리에선 신생이잖아요.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업체들이 이제 들어올 때 말씀 주신 부분, 즉 이제 기술력이 있는 산업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얘네들이 잘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결정될 거잖아요. 일단 지금 뭔가 숫자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동안의 업력, 지금 이제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이제 일본 업체들이 조금 더 길고 이런 업체들이 평균적으로 한 25년에서 30년 정도 업력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허 보유 개수 기준으로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 SDI, 파나소닉이 한 2만 건 내외 정도를 보유하고 있어서 탑3고요. 그리고 이제 4위 아까 말씀드린 CATL이 한 2천 건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신생 업체들이 있겠죠. 그럼 이제 후발주자와 탑3 간 특허 보유 개수는 한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LG나 SDI나 누적 R&D 투자 비용이 뭐 당연히 조단위죠. 뭐 3에서 5조 정도 R&D 투자를 했고. 그리고 이제 최근 한 5년간 이 상위 업체들로 과점화가 빠르게 진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서 지금 이제 한국 3사, 그리고 이제 일본 1개사, 그리고 중국 2개사, 이렇게 탑6의 점유율이 한 5년간 50%에서 90%로 높아졌어요. 탑6의 과점률이. 탑6가 그러면 다 정리하고 있는 거네요. 네네, 맞아요. 그게 지금 이제 미국이랑 유럽이 불편해하는 이유죠.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보면 이제 상위 업체들이 갖고 있는 기술 격차가 크다라고 판단은 하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시장의 걱정은 그거죠. 그러니까 테슬라나 폭스바겐도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네. 뭐 엔지니어들 다 있고 그죠. 계산들 다 해봤을 거잖아요. 네. 그런 다음에 이런 얘기들을 할 텐데 그냥 뭔가 블러핑만은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작년에도 테슬라 배터리 데이가 있었고 올해 폭스바겐의 파워 데이가 있었는데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일단 주가는 빠졌죠. 지금도 최근에 파워 데이가 불과 한 뭐 2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좀 최근에 이제 조정을 거치고 있고. 테슬라도 내재화를 한다 그러네요. 작년 9월에 이제 배터리 데이가 요번 폭스바겐 이슈보다 굉장히 컸죠. 왜냐하면 테슬라는 가장 큰 회사니까. 그때 이제 배터리 데이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중장기적으로 본인들이 배터리 직접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때도 고점 대비해서 20% 빠졌는데요. 그러고 이제 2배를 갔죠, 주가가. 그러고 지금까지 온 거고요. LG화학이요? LG화학도 이제 배터리 업체들이. 네네네. 그날 이제 테슬라 배터리 데이 당일날 주가가 엄청 빠졌어요. 그때 뭐 SDI도 거의 한국 업체들 거의 10% 가까이 빠지고 그러고 한 보름간 계속 빠졌거든요. 20%가. 그러고 이제 그때 기준으로 지금 올해 초까지 보면은 그러고 나서 2배를 갔고 그러고 나서 최근에 또 이제 계속 가다가 이제 폭스바겐 폭스바겐 파워데이 때문에 조금 이제 최근에 좀 빠졌죠. 이제 뭔가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면서 재무제표나 이 컨퍼런스 콜의 톤을 통해서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전기차 배터리가 그동안 10년간 적자였고요. 지금 또 이 전기차 배터리로 돈 버는 회사 없거든요. 지금도 돈 버는 회사는 없어요? 네. 파나소닉이 그나마 이제 2019년 4분기에 처음으로 흑자 전환했었고요. 그나마 이제 로우 싱글, 뭐 BEP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게 완전 초기 산업이네요. 완전 초기 산업이에요. 전기차 침투율이 3%였으니까요. 근데 이제부터 올라가는데 SDI가 이제부터 올해 전기차 배터리로 연간 흑자 전환하겠다라고 공식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이제 구조적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정말 OPM이 그동안은 제로 마이너스였는데 이제 뭐 1% OPM이 뭐예요? 이제 영업이익률, 오퍼레이팅 마진.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들이 보여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재무제표상으로 우리가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업체들 혹은 이제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이제 회사가 그런 것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업체들 위주로 보자는 거죠. 우리는 이제 흑자 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네. 그 삼성 SDI가 그런 발언을 했다는 거잖아요. SDI는 이제 전지 부문 합산이 아니라 다른 업체들은 이제 전지 부문 합산해서 마진을 얘기하는데 SDI는 다른 전지 돈 잘 버는데 그 안에서도 이제 전기차 배터리 부문이 수익성이 어떻다라고 조금 더 이제 브렉다운을 해주죠. 더 이렇게 나눠서 여기만 특정해서 얘기할 정도로 또 자신이 있다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해석은 저는 이제 이 차전 섹터를 보는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좀 긍정적이라고 보는 거고요. 반면에 다른 쪽에서는 이제 LG나 SK는 조금 더 수익성도 물론 굉장히 중시하는 업체들인데 증서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해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시장 점유율을 초기에 많이 확보하겠다는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조금 더 이제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쪽에 있고 저는 이제부터는 좀 수익성 위주로 보자라는 생각이고요. 그럼 배터리 시장은 예를 들어서 내가 점유율을 만들어 놓으면 그게 공고해지나요? 그게 이제 기술력이 달려 있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즉 특허 보유 개수와 그리고 업력과 그리고 최근에 시장 과점화를 보면 저는 공고함이 유지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역시 이 내재화 이슈 그리고 신규 경쟁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는 지금 시장의 역사가 너무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이제 갑론을박들이 계속 있는 거거든요. 이 향후에 될지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되겠지만 일단 지금 돈 버는 업체들 위주로는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오히려 이게 재밌네요. 너무 큰 시장이고 너무 성장성이 보이기 때문에 강력한 경쟁자들이 들어온다는 맞습니다. 그게 그 워렌 버핏도 그런 얘기 했던 게 경제적 해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ROE가 너무 높으면 그렇게 좋게 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ROE가 너무 높으면 당연히 신규 경쟁자들 들어올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지금 ROE가 높은 산업은 아닌데 성장성은 사실 뭐
정말 이제 엄청나잖아요. 네. 근데 이 부분 때문에 일단은 당장 배터리 엄청 사야 되는 OEM도 들어오겠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당장 이제 배터리 서플라이 체인이 굉장히 부재한 미국과 유럽은 정부 차원에서 이제 보조금을 줘서 이제 투자하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일단 적어도 이제 마진에 대한 압박이 심화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이제 가격 경쟁을 해야 되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수익성이 좀 담보되는 게 보이는 업체들로 이제는 좀 좁혀가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전기차 시장에 대한 거는 네. 뭘 보는 게 좋을까요? 이게 이 회사가 잘해가고 있다라는 걸 보려면 네. 뭐 점유율을 봐야 되나요? 아니면 뭘 보는 게 그 좋을까요? 업체만 봐서는 안 돼요. 지금 저는 이제 크게 이제 이 2차 전지 섹터를 보는 축을 이제 그러니까 Q라 함은 네. 전기차 판매 대수로 표현되는 것이죠. 네. 이제 Q축, 그리고 P, 이제 가격의 축, 그리고 네. 이제 C, 이제 원가 경쟁력, 네. 이 축을 기준으로 이제 배터리 섹터를 보는데요. 네. Q축은 정책 변수가 지금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유럽이 전기차 침투율이 3%였다가 작년에 15%까지 급격하게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는 네. 유럽에서는 탄소 배출 규제가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판가를 낮춰서라도 전기차를 팔아야 됐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네. 수요 측면에서 보조금도 시작이 됐었고요. 근데 이 탄소 배출 규제가 거꾸로 갈 가능성은 거의 제로예요. 지금 국가별로 뭐 경쟁적으로 탄소 넷제로 얘기를 할 수 네, 있으니까 네, 네. 이건 계속 가는 거고. 근데 미국은 전기차 침투율이 3%밖에 안 됐었던 이유는 지금 트럼프 행정부 4년 하에서 탄소 배출 규제는 아예 그냥 없었고, 그러니까 네. 파리 협약 그냥 탈퇴해버렸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내연 기관의 배출 규제도 더 완화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이든은 1호 공약이 파리 협약 복귀였고, 네. 그리고 이제 수요 측면에서의 보조금도 부활이 될 것 같아요. 이번 경기부양 법안을 보면. 네. 그래서 이제 전기차 침투율이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주요 국가들의 이 정책 변수를 좀 봐야 되고요. 왜냐하면 이 부분 때문에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MS 훼손이 좀 있다라고 해도 네. 애초에 그냥 천장 자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높아져 버리면 그냥 그거 뚫고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MS 훼손 뚫고.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해진다를 보면서 가셔야 되고요. 강해지는지 아니면 그냥 인라인하게 가는지. 네. 그러니까 이제 국가별로 탄소 배출 규제, 그리고 이 내연기관차 규제에 대한 그 강도를 보셔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커갈 텐데 네. 이 업체별로 MS 개인을 잘 하느냐, 그러니까 점유율 싸움을 잘 해나가느냐. 네. 일단 작년에는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엄청나게 잘했거든요. 왜냐하면 2019년에 한국 3사 시장 점유율이 17%였어요. 네. 2020년에 34%까지 높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잘했고, 이렇게 잘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국 업체들은 유럽 유럽 비중이 높기 때문이었어요. 작년에 네. 유럽이 제일 크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네. 네. 이제 향후에도 이런 추세가 잘 유지가 되느냐 여부를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요 원가 경쟁력이 있어서 이제 실제 발표하는 실적들이 네. 전기차 배터리에서 돈을 버는지 여부, 그걸 이제 보셔야 되겠죠. 이거 실적은 사실 네. 우리가 그냥 보면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분기마다 실적 발표가 네. 나오니까. 네. 그러면 이 점유율 같은 경우는 네. 뭐 어디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게 이제 시장 조사 기관들이 좀 발표를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네. 이제 그거를 개인 투자자분들이 구독하기는 어려우니까 이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위클리 그거를 리포트. 이제 그렇죠. 위클리로도 하고 네. 먼슬리로도 내는데 네. 그 자료를 보시면 그 구독한 자료 보고 저희가 분석을 하기 때문에요. 그거를 보시면 됩니다. 증권사 자료에서 네. 점유율 싸움을 잘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꼭 같이 살펴보면 좋겠다. 그렇죠. 점유율 추이가. 네, 예를 네. 들어서 작년 같은 게 한국이 잘했지만 1, 2월은 한국이 못했어요. 왜냐면 1, 2월은 유럽 전기차 시장이 별로 안 좋았고 중국이 강해서 네. CATL의 점유율이 30%까지 높아졌거든요. 우리나라는 중국에다가 배터리 공급하는 거의 데는 없어요. 없어요. 네. CATL이 다 먹고 있구나. 네, 중국은 사실상 CATL, BYD가 다 먹고 있고요. 네. 한국은 굉장히 낮고, 네. 이게 근데 이제 사드 이후에 한국은 중국 증설이 거의 제로였거든요. 그럴 네. 수밖에 없었죠. 네, 네. 사드 보복 이후에. 그게 일단 지금까지는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어요. 왜냐면 왜요? 이 작년 그리고 올해 이제 유럽, 미국이 가장 크게 성장할 거예요. 1, 2월은 중국이 그냥 이게 계절적으로 잠깐 좋은 거고요. 그러니까 계속 좋을 텐데 유럽, 미국이 계속 더 좋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한국 업체들은 사드 이후에 유럽과 미국의 증설 역량을 집중시켰기 때문에 이제 미국과 유럽이 이제 가파르게 성장하는 국면에서 한국 업체들 입장에서는 네. 계속 작년과 같은 MS 상승 추이, 그리고 지금의 MS 정도는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고 보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 배터리 같은 경우도 수주 산업인가요? 그렇죠. 지금 뭐 SK이노베이션도 네. 지금 최근 기간은 헷갈리는데 이제 지금까지 누적 수주가 한 60조 정도 된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듯이요. 이건 어디 거를 또 잘 따오느냐? 네, 그렇죠. 아. 보통 한번 따면 한 뭐 5년 정도 네. 가니까요. 이런 거는 딸 때는 네. 혹시 그런 거 아세요? 저 어떤? 궁금한 게 네. 이런 거 딸 때는 뭐 이렇게 해서 뭐 술도 따라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을 것 그렇지 같아요. 않겠죠?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정말 한 3, 4차 벤더에서 네. 뭐 이제 뭐 시멘트 바르면 그 작은 공사면 그런 게 이제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코나 같은 경우도 보면은 배터리 화재 네. 사고 때문에 정말 엄청난 돈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정말 이제 그 배터리의 하나하나의 그 포인트들을 보면서 비교를 할 거고요. 맞아요.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딱 그 느끼는 퍼포먼스의 차이는 1회 충전했을 때 몇 킬로 가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내연기관차는 기름 가득 채우면 요즘 뭐 900km까지도 가는 것들이 꽤 나오는데 전기차는 지금 하이엔드가 한 뭐 500km 정도, 평균적으로 한 3, 400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하고 그리고 이제 안전성, 잘 안 터지느냐. 이거를 가지고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평가를 해서 결정을 하죠. 그리고 이제 가격이고요. 가격이랑 기술력 이걸 다 전방위로 살펴보겠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 전기차 판매 대수, 전기차에 대한 그러니까 탄소 규제의 추이 이거랑 뭐 전기차 판매량 이런 거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국가별로 탄소 배출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뭐 국가별로 디테일하게 보시기보다는 유럽 전체하고 미국 보시면 이제 그게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유럽은 이제 어차피 유럽 집행위원회가 공통적인 규제를 하기 때문에 유럽 전체 규제, 미국 탄소 배출 규제 요걸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업체들의 이 시장 점유율 변화. 요거는 그 저희 이제 원슬리 자료에도 나오지만 뉴스 보도 통해서도 나와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래서 보고 보면서 점유율 변화를 좀 파악하시면 용이하실 겁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지금까지 전기차 얘기 쭉 해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배터리 쓰는 곳이 전기차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진짜 이 각 업체들 봤을 때 전기차가 매출 비중이 한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SDI 기준으로 보면 전지 사업을 100으로 봤을 때 절반이 중대형 전지고 절반이 소형 전지인데요. 중대형 전지의 80% 정도가 전기차로 가고요. 20%는 ESS로 갑니다. 요건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 그렇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하면 에너지 그 가용 용량의 변화가 크기 때문에 이제 저장해둘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런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ESS가 20%를 차지하고요. 나머지 이제 소형 전지는 아까 말씀하셨던 스마트폰 그리고 노트북, 태블릿 그리고 이제 전동 공구가 굉장히 큰 시장이에요. 소형 전지에서. 그래서 그 전동 공구로도 많이 나갑니다. 소형 가전이나 뭐 이런 거. 그렇죠. 소형 가전도 많이 나오고. 근데 이제 소형 전지 안에서 제일 큰 시장은 전동 공구가 제일 크고요. 전동 공구.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이런 쪽으로 많이 나오죠. 소형 전지 쪽에서는 이게 5대 5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SDI 기준으로 그렇고요. 지금 실제 전체 시장 규모도 아직까지 전기차가 소형 전지 시장을 넘어서지는 않았어요. 이거는 이제 좀 조사 기관마다 좀 기준이 다른데 전기차가 이제 압도적으로 넘어서는 시기는 한 22년에서 23년 정도 보고 있고요. 그 비중이 좀 크네요. 이거 뭐 이렇게 곱해 보면은 한 40%는 그래도 SDI 같은 경우는 전기차에.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이게 불과 정말 몇 년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한 2016, 17 때만 해도 소형 전지가 그냥 거의 다였거든요. 전체 전지 사업에서. 근데 지금 이제 전기차가 워낙 가파르게 성장을 하니까요. 그 SDI는 어디다 공급하고 있어요? SDI는 전기차 배터리 말씀하시는 거죠? 전기차 배터리에서 50% 정도가 폭스바겐으로 가고요. 그리고 여기도 좀 그런 그 영향이 있겠네요. 그렇죠. 작년에 폭스바겐이 가파르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 낙수 효과가 컸죠. 그리고 이제 한 25% 정도가 BMW로 가고요. 그래서 유럽 비중이 한 80% 이상 정도 보고 있습니다. 유럽 OEM 고객사 비중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이제 뭐 포드나 그리고 제규어 같은 좀 이제 상대적으로 아직 전기차 판매 대수가 적은 업체들이고요. 이런 데도 다 전기차 하는구나. 제규어 이런 데도. 그렇죠. 이제는 그러니까 이들 OEM들은 이게 정책 변수가 너무 강력해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연기관차가 경제적으로 보면은 원상차 업체 입장에서는 팔 때 수지가 더 남는데요. 그 남는 수지를 탄소 배출 규제를 통해서 없애버린 거죠. 그러니까
전기차가 경제적으로는 덜 유익해도 전기차 팔아야 돈이 남게끔 네. 규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완성차 업체들은 이제 전동화 자체는 거스를 수가 없고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배터리 내재화도 검토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뭐 삼성도 핸드폰 소프트웨어 내재화 하려고 계속 노력을 했었고, 그렇죠. 그 워낙 좋은 시장이니까 뭐 네네. 바다나 그렇죠. 바다가 있었죠. 뭐 있잖아요. 이름 생각 안 나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했었는데 네. 잘 안 됐고 네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럼 만약 그렇게 되면 뭐 구글이 완전 다 먹은 것처럼 안드로이드가 결국은 뭐 그런 것처럼 네. 이제 또 LG 뭐 여기가 이렇게 되겠지만 네. 내재화에 성공한다면 또 네. 얘기가 달라지고 아주 그렇죠. 중대한 기로에 있는 것 같네요. 정말 기로에 네. 있죠. 네. 아, 저는 2차 전지 섹터를 되게 좋게 봅니다만 네. 주식의 관점에서 보니까 배터리 산업이 커질 거고 네. 여기에 많은 돈이 돌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한국 입장에서는 좋죠. 왜냐하면 탑6 안에 3개가 있으니까 네. 좋을 거예요. 근데 그거와 별개로 지금 내가 이 주식을 사느냐의 관점에서 보면 항상 저희가 가격을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네. SDI가 작년에 PER이 70배까지 갔던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제조업이 PER이 이렇게 높기는 힘들어요. 저는 네. 제가 2차 섹터를 좋게 보지만 네. 디레이팅은 돼야 돼요. 되고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수익성이 올라오는 회사들은 그 네. 디레이팅의 강도가 좀 덜할 거라는 거죠. 네. 그런 관점에서 좀 선별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있고요. 네. 그 산업의 성장성을 볼 때 그거 좋아서 사기보다는 저희는 이제 이제 주식을 네, 말해야 네, 되니까요. 네. 가격에 대한 고민은 항상 제일 네. 중심에 두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싶죠. 싸진 않다. 비싸죠. 네, 비싸다. 이게 제조업, 그러니까 네. 지금 코스피 탑10 안에 PER 40배, 50배 넘는 거는 3개예요. 네. 인터넷 플랫폼 기업, 네.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 카카오, 네. 그리고 바이오 기업들, 그리고 네. 2차 전지거든요. 근데 인터넷 플랫폼은 말 그대로 플랫폼 기업이에요. 여기는 뭐 싼 적이 없죠, 역사적으로. 네. 바이오는 뭐 당연히 이제 네. 비싸고요. 근데 제조업이잖아요, 저희는. 네. 2차 전지 제조업으로서 반도체보다 저희가 비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디레이팅은 돼야 되고요. 네. 다만 그 과정에서 수익성 개선 속도 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신규 경쟁자들이 MS를 많이 훼손시키지 못한다. 즉 이제 네. 기술 진입 장벽이 생각보다 높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 네. 고멀티플이 상당 기간 유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보되 좀 선별적으로 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김현수 연구원 김현수 선임 죄송합니다. 네. 김현수 선임 연구원님 모시고 이렇게 좀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저희 진짜 학창 시절에 듣던 이 안티쇼크 해가지고 전지 껌전지 거기부터 얘기 시작해서 그러네요. 네, 전기차까지 얘기 나눠봤는데 네. 그러니까요. 그게 이렇게 될 줄이야. 네. 네.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는 시기입니다. 네. 재밌는 시기죠.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가 추이가 어떻게 될지 정말 관심이 커지네요. 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